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오후가 되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고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선선한데요. 출근길에는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전에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가 되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0에서 100mm인데요.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토사 유출 등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비로 인해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이 30도 밑을 웃돌겠는데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오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7도, 영덕이 28도, 포항과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이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수익형 호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호텔 객실을 분양한 뒤 운영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경주에 지은 한 수익형 호텔이 분양자들에게 설계 변경과 준공기한 등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주시는 분양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호텔에 대해 사용 승인을 해줘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주 간포해양관광단지에 건설된 170실 규모의 수익형 호텔입니다. 사업자 측이 최근 경주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자 30명가량의 분양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설계 변경으로 주차장 등 공용 면적이 줄어든 의혹이 제기됐고 부실 시공과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논란 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물이 새고 있고, 곰팡이도 다 펴 있고요. 외관상으로 봐도 지금 전혀 어느 누가 가서라도 숙박은커녕. 급기야 분양자들은 사업자 측의 사용 승인 신청을 보류해달라고 경주시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경주시는 법적 하자가 없다며 최근 사용 승인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허가가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주시는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건물 안전과 직결된 전기시설의 안전검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자의적으로 판단해 허가한 겁니다. 상위 기관인 산업통상부의 담당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안 됩니다. 부분 합격 안 됩니다. 부분 합격 된다고 사용 승인 내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안 되는 경우는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던 경주시 담당자는 상위 기관의 판단을 제시하자 마지못해 잘못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법이 산자부나 그쪽 법이 했을 그렇다 하면 그게 잘못됐다면 산자부나 그쪽에서 잘못됐다면 잘못됐겠죠. 분양자들은 사업자 측이 대출 조건과 설계 변경 등 계약 변경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경주시가 잘못된 허가를 통해 계약 취소 사태를 막는 데 일조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나 조사 자체는 하지 않으시고요.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진 않았지요. 사업자 측은 최근 분양자를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업은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통 안 하고 그건 진짜 많이 부족하고 제가 진짜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저는 저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아는 거 모르는 거 노력해서 최대한해서 준비하는 거 맞아요. 한편 문제가 된 호텔 사업자는 현재 객실 사전 분양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분양자들은 사업자의 사기 분양 여부와
경주시의 부당 사용 승인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그 흔한 그네 하나 없던 포항의 한 어촌 마을에 기적의 실내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안전하게 뛰어놀 곳이 없다며 아이들이 불만을 터뜨리자 마을 주민들이 3년간 1억 원을 모아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대게와 오징어 잡이로 유명한 포항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항구 바로 옆 농협 건물 2층에 실내 놀이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독서 공간과 미끄럼틀, 트램폴린을 갖춘 평범한 실내 놀이터지만 어촌 마을 아이들에겐 어떤 대형 놀이공원보다 더 소중한 공간입니다. 구룡포에 이런 게 없어서 트램폴린을 많이 타고 싶었는데 이런 게 생겨서 너무 좋아요. 이 공간은 마을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3년 전 마을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마땅히 놀 곳이 없다고 불만을 호소하자 방파제나 운동장이나 그런 위험한 곳에 노니까 이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3년간을 노력해 종잣돈 1억 원을 모았습니다. 경비 마련을 위해 수협은 대게와 문어를 내놓았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엄마들은 장터에서 미역과 시금치를 팔고 아이들도 양초를 만들고 저금통을 깨 실내 놀이터 건립 기금을 보탰습니다. 농협에선 건물 월세를 절반으로 깎아줬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네를 타러 시내로 나간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얘기를 이제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공간의 운영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맡았습니다. 회원 70명이 돌아가면서 밤마다 아이들을 돌볼 계획입니다. 실내 놀이터는 오후 9시까지 문을 열고 중학생이야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놀 곳도 공부할 곳도 없던 어촌 마을에 기적의 실내 놀이터가 생기면서 마을 주민들은 육아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사업 공모에 포항시 흥해읍과 신강면이 각각 뽑혔다고 김정재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지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흥해읍에는 앞으로 5년간 국비 105억 원 등 모두 150억 원을 들여 안전복지거점 조성, 통학로 정비, 주민 편의시설 개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신광면에도 5년간 국비 28억 원 등 40억 원을 투입해 8.15 문화복지회관, 장터거리, 광장 어울림 쉼터 등을 조성해 정주 환경을 개선합니다. 1일 2교대제 도입으로 임금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포항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2차 조정을 벌입니다. 코리아와이드 포항노사는 최근 경북진호위에서 1차 조정을 벌였지만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 이뤄지는 2차 조정도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원 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시내버스 노사는 1일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두고 월 50만 원 정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 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업무 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연간 5억 원 이상 쓰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사용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아주 일부를 들여다봤는데 민망한 수준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르면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포함한 업무 추진비는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 회의 행사, 위탁 교육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가운데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의정 운영 공통경비를 확인했습니다. 7대 대구시 의회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4년 동안 3,200여 차례에 걸쳐 7억여 원을 썼습니다. 의원 1명으로 나누면 연간 618만 원을 쓴 셈입니다. 쓴 것을 보면 가장 많은 경비가 밥 먹는 데 쓴 식대였습니다. 5억 2천여만 원, 비율로는 70%를 넘습니다. 두 번째 많이 쓴 다과까지 합치면 먹고 마시는 데 쓴 돈이 80%에 육박합니다. 반면 행정사무감사 예비학교 참가나 지방예산 분석 역량 강화 교육 등 교육비는 4년 동안 430만 원에 그쳤습니다. 비율로는 0.6%에 그쳤습니다.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세미나 토론회 뭐 그런 용도로
돼야 되는 걸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런 건 안 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좀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의정 운영비를 포함하는 업무 추진비와 관련한 조례나 규칙은 제정조차 하지 않아 깜깜이 예산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어제 오전 4시 14분쯤 포항시 남구 연희읍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불이 나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 한 동과 식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소방차 22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황호동 일원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앞으로 5년간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경주시는 황호동 일원을 지역특화 청년창업 거점 등 미래 상권으로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춰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도시는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봄에는 서리, 여름에는 폭염과 가뭄, 올해는 날씨 탓에 농작물 피해가 많았는데요.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추석 물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보규 기자입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를 바라보는 농민의 뿌듯한 마음은 빗속에서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색깔 정말 좋지요. 빛깔이 좋아. 이 정도는. 농민들은 올해 봄철 이상 저온과 여름의 폭염, 가뭄을 잘 이겨내준 농작물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우리 농민들로 봤을 때는 상당하게 참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아마 최악의 해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과값이라도 조금씩 올라주면은 그래도 조금 위로를 받겠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과일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의 감소율은 14%에서 최대 20%까지로 가장 컸습니다. 양이 줄면서 가격은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작년보다가 약 한 10% 이상은 다소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자두, 복숭아, 배 이런 것들도 약간의 그 저온 장애로 인한 피해가 있어가지고 추석이 다가오면서 제수상을 준비하는 서민들은 벌써 걱정입니다. 가뭄이 많았잖아요. 고춧값도 그렇고 얘기 들어보면은 많이 비싸들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걱정이 되죠. 지금 우리들은. 경상북도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10월 초까지 물가 대책반을 운영하고 30여 종의 농수산물과 생필품에 대해 물가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상북도는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가만히 안 들고 줄안서는 벼수매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67%인 톤백 수매율을 오는 2020년까지 9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톤백 수매 제도는 인력에 의존하던 기존의 40kg 소형 포대 대신 800kg 대형 포대로 수매하는 방식으로 인력 절감뿐만 아니라 입출구 편리성과 검사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도는 톤백 수매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전용 저울 등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부터 2억 원을 들여 정부 양곡 보관 창고에 중장비 출입이 쉽도록 출입문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열린 제44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11년 연속 최우수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9,200여 기업에 5만 5천여 품질분임조가 참가해 기량을 겨뤘으며 한수원은 하늘원전 3발전소 전기팀이 최우수상인 금상을 수상하는 등 4개 분임조가 참가해 금상 1개와 은상 1개, 동상 2개를 수상했습니다. 안동시 풍산의 한 무덤에서 퇴계 선생의 친필 만장 등 문화재급 유물이 대거 출토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수백 년 동안 무덤 속에 묻혀 있었지만 원형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은식 기자입니다. 무덤 속에서 출토된 만장들입니다. 평균 길이 128cm, 높이 39cm의 한지로 양쪽 끝에 연꽃 그림과 함께
고인의 공덕을 기리는 글이 반듯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40자의 5원 율시로 지어진 이 만장은 퇴계 이황 선생의 것으로 이 같은 대형 친필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덤은 퇴계 선생의 처삼촌인 안동권 씨 가일문중 권괭의 것으로 무덤을 쓴 지 453년 만인 지난해 이장했습니다. 출토된 만장은 퇴계를 비롯해 서해 유성룡의 아버지 유중령이 지은 것 등 모두 14건으로 학계는 보물급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 당대에 퇴계 선생을 비롯한 대학자 선비들이 남긴 만사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또 친필이라는 점,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그 문집이라든가 다른 문헌에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만장은 상대가 끝나면 대부분 태우는 데다 임진왜란 이전의 것이 이처럼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지를 두께 3장, 길이로 2장을 붙여 만든 이 만장은 출토 당시 떡처럼 붙어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상태로 뭉쳐져서 왔어요. 습시대척을 하고 먹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악효포수를 실시를 한 다음 지금 마무리 작업으로 이물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연말쯤 전시회를 갖고 출토 유물 모두를 일반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은식입니다. 영덕에서 수확된 배가 대만과 러시아에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 3개국으로 처음 수출됩니다. 35 농가로 구성된 영덕 고래불 배 장목반은 농산물 수출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올 연말까지 45톤, 1억 3천만 원어치의 배를 동남아로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영덕군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10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 늘어 올해 수출액은 지난해에 16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을 분석해보니 전체 예산은 큰 변동이 없지만 해양환경 분야 예산과 연구개발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내년도 해양환경 분야 예산은 2,717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고 해양 관련 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6,362억 원으로 올해보다 3.5%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정부의 SOC 감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2.1% 감소한 2조 4,00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 예술인 서예는 근대 이후 영남과 호남 화단이 양대 산맥을 이뤘는데요. 영남 화단의 맥을 잇는 원로 연류화가 6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홍태균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선이 굵고 과묵하다고 평가받는 영남 화단의 문인화. 영남에서 활동하며 수십 년 글동무였던 6작가가 올 초부터 준비한 100여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동안 영남의 문인화와 서예의 맥을 이어가고자 부단히 노력하시는 원로 작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희가 넘어서도 열정적인 이영순 문인화가의 작품은 다채로우면서도 단아함이 돋보이며 사군자에서 시작해 지금은 소나무에 빠졌다는 손성범 작가의 신작은 힘이 느껴집니다. 종갓집에서 태어나 교직 생활을 오래 한 유영희 작가는 50년 한글 서예만을 고집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뤄냅니다. 원조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맥락에서 판본체를 쓰고 거기 변화를 주는 협서를 이루어서는 복합적인 한글은 한글 나름대로의 또 어울림을 그래 좀 찾았습니다. 포항과 안동, 대구에서 활동하며 영남 화단을 이끄는 6명의 작가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해인사와 봉정사, 달구벌 대종의 현판을 제작한 이주강 서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을 보존, 개성, 전승시키면서 또 서각의 옛날하고 조금 다른 그 채색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양한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소재를 골고루 다 이용해서 전통의 맥을 이으면서도 개성이 스며 있는 이번 전시는 10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이 밖에 극단 에밀레의 공연 6부터를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만날 수 있으며 정병국의 개인전 부처님의 여정이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는 문화사업이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이 지난 2016년 8월 한수원과 문화후원 사업협약을 한 뒤 올 상반기까지 실적을 분석한 결과 23건의 공연에 50회 공연으로 39,400여 명이 관람을 했고 문화소외계층도 5천여 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공연의 만족도는 95%에 달했고 경주 예술의 전당 온라인 회원수도 지난 2015년보다 3배나 늘어났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2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68.7%가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10년 전 46.9%보다 무려 22.0%포인트나 높은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영업직이 22.4%로 가장 많았고 직원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낮은 연봉 수준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선선한데요. 출근길에는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전에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가 되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0에서 100mm인데요.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토사 유출 등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비로 인해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이 30도 밑을 웃돌겠는데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오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7도, 영덕이 28도, 포항과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이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